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비례연대 유혹에 빠진 여로 하겠습니다. 예, 비례정당 창당이 아니라 연대군요. 네. 근데 지난주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서 기자가 예측을 했었고, 네. 근데 그 사이에 마포에서 이제 비례정당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모임이 네.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또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연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비례정당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5인 회동 보도 이후에 민주당에서 또다시 분명하게 이 비례정당 창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에 당 외부에서 만든 비례정당과의 연대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은 거기와 연대를 하는 방식이다 이런 거 같은데 네. 연대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 지난달 28일 그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주권자 전국회의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냅시다.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로 이날 오후에 이해찬 대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받았다면서 이번 주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등을 비롯한 이 진보 진영이 힘을 합쳐서 비례용 연합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에서 선출된 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여기에 파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쪽으로 보면 따로따로 뽑지 말고 한 곳에서 다 연대정당에서 뽑은 다음에 공천을 하면 네. 더 많은 당선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구상인데 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숫자가 달라집니까? 네, 최근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미래한국당만 있을 땐 민주당이 10석, 미래한국당이 29석, 정의당이 8석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두 연합정당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연합정당이 32석을 가져가고요. 미래한국당 의석수는 15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현재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민주당은 일당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또 여권에서는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연대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정의당이 참여할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심상정 대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특권 꼼수 미래통합당 세력의 의석을 뺏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진보정당의 몫이 이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다만 민주당만 참여할 경우 정의당은 의석수에서 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민이 클 듯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비례연대 논의 이게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비례정당 유혹에 빠진 여의 느낌표는 꼼수 역공, 금단의 열매로 했습니다. 당내 영남 의원들 사이에 이 비례연대 역시 꼼수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수도권 의석을 잃는 소탐 대실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지켜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아빠 찬스 논란 재점화로 했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 사진인데 네. 지역구 세습 논란 탓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해서 저 논란이 이제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보였는데 네. 지금 제목을 보면 재점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당 안팎에서 비난이 나오면서 문희장 지역구인 의정부 갑지역 출마를 포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무소속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빠 찬스와는 무관해 보이는데 네. 왜 논란이 되는지 속사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은 방금 30대 영입 인사죠. 오영환 전 소방관을 이 지역에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영환 후보가 의정부 갑에 연고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딱히 연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태어난 곳은 동두천인데 예. 부산에서 7살, 8살부터 20대까지 계속 살아서 오히려 고향은 부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부산 남자네요. 예, 부산 남자였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 막상 공천은 됐지만 의정부 갑 당원들이 지원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제가 이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그 결정에 따를지 여부는
조직원들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지역에는 이제 친박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홍문정 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석균 씨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며칠 동안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균 씨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역 유력 인사들을 최근까지 꾸준히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전 의정부 시장, 지역 체육회, 또 종교단체 등이 석균 씨의 무소속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균 씨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명분으로 출마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출마를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아빠 찬스 논란 재점화의 느낌표는 살아있는 무소속 찬스로 했습니다. 예, 석균 씨가 이제 불출마하는 과정에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겠어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